그러면 성남 FC 건은 어떻습니까? 성남 성남 FC FC 거는 건은 이제 배임과 관련된 약간 부분이 좀 성남 크던데 거기 FC는 이제 뭐 뇌물이죠, 뇌물. 뇌물, 예, 뇌물 제3자 뇌물이죠. 예, 제3자 예. 뇌물건 그 두산과 그다음에 차병원과 그다음에 또 네이버 예, 기업들이 이렇게 연루가 돼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이 그 휴대폰 예를 들어가면서 예, 예, 예. 100원짜리 갖다 10원. 아, 그건 뇌물죄는 아니 그러니까 배임죄니까 배임죄를 먼저 합시다. 아까 배임죄를- 배임죄 먼저 그럴까요? 배임죄를 배임죄가 먼저 아까 합시다. 예. 배임죄는 지금 이제 그건 그 하시죠. 적정 배당 이익의 70% 6,725억 아 맞아요. 중에 70%. 예, 1,835만 배당받음으로써 4,895억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극적 손해라고 뭐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런 소극적 손해 개념에 의해 갖고 청구를 한 거, 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소극적 청구에 대한 판례는 딱 4개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판례가 네. 네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다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냐면 소극적 손해는 재산 증가를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다. 객관적 개연적이라 하면 8, 90%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2007도 4949 판결은 공정한 시가에 의한 주가 산정이 됐을 수 있다. 그건 이제 주가 주가 공정한 주가 네. 비교해 갖고 저가로 팔면은 그 차이만큼 이익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해요. 네, 네. 그다음에 2008도 9436 판결도 공정한 시가의 신주가격고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2011도 6798 판례는 실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된 거와 체결 안 됐을 상대를 비교할 수 있다. 이건 딱 떨어지잖아요. 계약 체결이 있으니까. 체결된 금액이 있을 거고 체결 안 금액이 됐을 때 있으니까 금액 그렇죠. 금액이 딱 있는 거죠. 금액 차이가 딱 있는 거고. 차이가 딱 나오죠. 네. 그다음에 또 2027도 19635 판례는 공정한 신주 비율, 합병 비율이니까 신주 가격의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 공정한 가격의 비율. 네. 그러니까 다 계산할 수 있는 가격들을 얘기한 거예요. 네 가지 판례가 전부 다. 그럼 이 건에 있어서 지금 뭐 가격이 있냐? 소득적 손해 그러니까 소극적 손해, 그러니까 소극적 그걸 결정할 손해 수 있는 그런 공정 금액. 가격이 있냐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전에 신주 인수 공정한 가격은 회사 재무 상태 등을 해갖고 계산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그런 게 있냐 말이에요. 계약이 있냐고. 얼마 벌 것이라는 그런 계약이 있냐고요. 없어요 전혀. 또 뭘 기준으로 얼마를 번다고 그렇게 돼 있냐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지네가 그냥 임의로 6,700억 배당할 수 있었는데 뭐 1,800만 했으니까 4,700억 손해다. 그게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재무제표가 있고 뭐가 있냐고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지금 했기 때문에 저 네 가지 판례, 소극적 손해를 인정한 네 가지 판례에 전혀 기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개연커녕 이건 지금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70% 그런 게 있었어? 사람들이 그러지. 뭐 그게 객관적이고 개연적이에요. 그 전혀 70%도 그 지금 검찰에서 얘기한 70%도 그 성남 그 직원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어떤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 예. 그냥 얘기한 거. 제의한 그러니까 제시한 금액 그 퍼센트 하나 나왔던 그게 거 하나를 무슨-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재무제표와 같이 확정적인 거냐고요. 뚜렷한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이지 않고 개연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 갖고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소극적 손해를 계산한 거예요. 네. 엉망이죠, 엉망. 판례 4개 다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분석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장이. 지금 그 또 하나는 그 이번 그 손익 관련해 가지고 그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허위사실 명예 네, 5,503억. 그렇죠. 그게 그건 맞아요. 대법원에서 인정된 그 금액을 보면은 예, 예. 사실관계가 5,303억인가 그걸 그렇게 갖다가 해야 이제 돼요. 인정이 됐었잖아요. 인정하는 거 보면은 그럼 네. 이제 지금 검사 주장에 의하면 6,725억을 줘야 된다. 이쪽 성남 FC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한테. 네. 그다음에 환수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네. 3,673억이에요. 5,503억에서 아까 말한 1,830억을 뺀 빼면, 금액. 그럼 두 개 합치면 1조가 넘어요. 그럼 9,607억을 벌었는데 971억이 손해라고. 그럼 저 791억이 손해예요. 적자 보고 사업할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791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1조 5천억의 그런 자금이 조달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능성은 빵이다 이거죠, 빵. 그러니까 검사가 말하는 거는 완전히 추리에 의한 허구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을 지금 쓰고 있다고. 지금 소극적 손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근데 판례 근거하지 않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5,503억 그 대법원 판례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고 검사가 주장한 대로 하면 계약을 체결했을 리도 그렇게
아 검사가 주장한 대로 내용대로 하면 그 계약이 체결될 일도 없었고. 일도 없었죠. 예. 그 공모를 할 수가 없지. 아까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마이너스가 때문에. 돼요.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성남시가 그럼 확보한 5,503억도 날라가는 거 계획이 체결 안 되면 그죠? 네. 그러니까 6,725억의 이익도 없는 거예요.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걔네들은 이제 또 이것도 이게 사후적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편향의 오류. 사후적 네네. 확증 편향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9천억이 벌었으니까 옛날에도 9천억 벌 수 있었다고 알 수 있었다. 아 이미 이제 지나간 결과로 지나간 결과 놓고 봤을 옛날에 때. 이거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검사는 한동훈이도 그렇고 그 다 잘못된 말이에요. 사후적 확증 편향이 사유. 그 당시에는 1조를 9,700억 벌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확신 못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그 거죠. 사후적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졌다. 그렇죠. 사후적 확증 편향의 오류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검사가 주장하는 그거는 4개의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전혀 그 소극적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 검사가 아까 주장한 내용들에 그 해당되는 네. 방금 말씀하신 소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판례 네 가지는 그러니까 그 혐의에 딱 맞춰서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판례 네 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소극적 손해를 규정한 판례는 4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재용 판결에 2개는. 이재용 삼성 네, 이재용 삼성 판결. 이재용 그 판결. 신주 인수권고 예, 예, 그때 예. 네. 그러면 그거를 검사가 이번에 그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적용할 때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예,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이 판례가 근거가 있다, 소극적 손해라는 게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실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검사는 검사청구는 법리상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검사가 네, 이게 네. 바로 소설이에요. 판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소설을 만들어서 영장 청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 허구에 의한 소설이라고 주장했을 때 예, 예. 근거를 제대로 말해야죠. 그렇죠. 예. 구속영장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이게 왜 허구적 소설인지를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설명했었으면 더 그렇죠. 좋았을까. 판례 근거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네. 아 이래서 소설이라 그러는구나. 그런 얘기가 드는데 말만 소설이라 그러고 이게 핵심을 집었는데 네. 근거가 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판례 근거에 갖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가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휴대폰 예를 들어가면서 네, 이 대표의 배임의 규모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네, 100만 원짜리 휴대폰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다. 이게 그렇죠. 빗댔는데 네. 이게 전형적인 사후 확증 편향의 오류란 말이죠. 이게 한동훈이 얘기하는 게 그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10만 원에 판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30만 원짜리를 만들 수 있을지 100만 원짜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팔면 50만 원은 선이익 확보하고 사업 자금을 든 업자가 나머지 50만 원을 환수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는 손해 볼 수 있잖아요. 30만 원짜리 만들면 20만 원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익도 하나도 없이 2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님은 지금 한동훈의 휴대폰의 사례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100원짜리 이미 만들어진 그 휴대폰이 있고 네. 이걸- 이걸 있다라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거죠. 100만짜리 딱 있고 네. 주인이 이 100만짜리 이게 있는데 이제 그 직원이 짜고 다른 사람과 짜고 이걸 10만 원에 팔고 네. 어? 90만 원 손해를 끼쳤다. 90만 원 손을 끼쳤다는 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지만 네. 이것이 사후적 확증 편향의 오류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지금 변호사님의 주장이시고 그 이유는 100만 원짜리라는 이 제품 아예 처음부터 네. 이게 100만 원짜리인지 아직 모르죠. 예. 모른다는 모르는 거죠. 상황에서 계약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100만 원이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30만 원 내지는 50만 원 그런 부분들 아직 그 과정에서 30만 원짜리가 될지 100만 원짜리가 될지 모르는 100만 상황에서 그렇죠. 50만 원을 미리 선 확보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이 물건 만들기 나머지 전에 50만 원은 추가 후에 그러니까 사후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후순위로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저 리스크를 취한 거죠. 자기 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30만 원, 100만 원짜리 못 만들면.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이 100만 원짜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준비했을 때
쉽게 말하면 사업자인 이재명 대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50만 원을 우리가 먼저 가져갈게. 네, 그렇죠. 그리고 너 이 나머지 50만 원 이익을 가지고 남으면 가져가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가져가든지 네. 판단해서 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 전형적인 그렇죠. 그쪽에 이제 이 그 판단이니까. 근데 이거 네.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 100만 원짜리가 50% 가져왔지만 이 100만 원짜리가 실제로 제품이 뭐 1000만 원짜리가 돼버렸다는. 1000만 원짜리 아니고 100만 원짜리가 된 거죠. 100만 원짜리 돼버린.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된 거죠. 그렇죠. 30만 원짜리 될지 50만 9천억 원짜리 났으니까 한 6천억 예상했는데 9천억 났으니까. 9천억 났으니까. 네. 음. 참 알겠습니다. 예. 자, 성남 FC 거는 그다음에 이제 아니 제3자 뇌물죄 이거 부분이죠. 잠깐만 좀 더 합시다. 이 네. 저 배임죄를 지금 아 예. 배임죄를 좀 더 하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성남 김태원 검사팀에서는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치적 판단은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 판례상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고정이익 확보라고 정치적 판단을 했는데 고정이익을 확보 확보. 네. 하는 거 아까 50만 원을 먼저 그렇죠. 네. 확보한다. 그게 고정이익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 정책적 판단으로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가 있어요. 이제 이거 고정이익을 그런 판단 자체 정책적 판단을 갖다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그렇죠. 있다는 이제 거죠. 이거를 이제 보려면은 범죄의 동기 제한 법률에 대해서도 먼저 봐야 되는데 범죄 동기가 과연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없어요. 왜 이거를 개인적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범죄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을 게 범죄 동기라고 찾은 게 구체적인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검찰 쪽에서 그것 때문에 동기다 그게. 근데 범죄 그런 것은 동기가 결국은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치적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거는 판례상 인정이 안 돼요. 그런 범죄 동기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사건에서 해군 참모총장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기 위해서 네. 그런 동기를 들었는데 1, 2, 3심에서 전부 다 이런 건 범죄 동기로 볼 수 없다. 범죄 그렇게 동기를 했어요. 볼 수 없다. 그 네. 해군 참모총장의 그 사례를 봤을 때. 네, 그다음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사건에서 마찬가지인데 네. 연임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범죄 동기로 주장했어요. 검찰에서. 네. 이것도 1, 2, 3심에서 다 그건 범죄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범죄 동기가 될수 얘기했어요. 없다.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검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동기가 결국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라고 예.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인정될 사실상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판례상. 판례를 다 보면 전혀 인정될 수 없는 동기를 지금 검찰이 그렇죠. 갖다 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개인적 이익 추구 동기가 없는 경우에 네.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그땐 경영 판단의 법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저 정책적 판단에서 저 김태원 팀에서 정책적 판단은 판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배임 주장할 수 없다, 기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제대로 딱 맞는 거예요. 여기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개인적 이익 추구가 동기가 아닌 경우에 정책적 판단,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한 법리가 9개가 있어요. 판례가 9개 다 개인적 이익 추구가 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건 경영 판단으로 봐서 무죄로 봐야 된다. 9개의 판례가 일치돼요. 그러니까 그 범죄 동기 부분에서 네.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 예.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경영적 판단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경영적 판단에서 관련된 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경영적 판단에서 그 회사가 손해를 입잖아요. 예. 그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회사가 손해 입었을 때 그 사업자 그 손해를 사람에 대한 입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배임죄 판단 그 예. 죄를 묻을 수 없다. 9개 판례가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다. 예. 개인적 이익 추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인정할 수 없다. 예. 9개 판례 모두가 그런 개인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보더라도 예. 근데 이건 손해를 보더라야 돼요. 그 판례는. 어.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손해를 보더라가 아니고 성남시가 5,503억을 벌었잖아요. 이익을 봤음에도 근데 무슨 배임죄 경영 판단의 법칙가 더 잘 적용되는 거지. 이익을 본 거니까 5,503억 벌었는데 9천억을 벌지 못했다고 검사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 9개 판례에 비춰볼 땐 터무니없는 거예요. 저 9개 판례는 손해를 봤더라도 심지어 받더라도 무죄인데 했는데. 네. 이거는 5,503억을 이익을 봤는데 9천억을 벌지 못했다 그래갖고 유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도저히 그 9개 판례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김태형 검사팀이 앉는 거고 지금 이 얘네들은 지금 억지로 이걸 갖다 배임죄로 판례에 어긋나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한 4개의 판례에 어긋나고 9개의 판례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냐? 근거 없어요. 예? 그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5,503억 벌었는데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건 5,503억을 이익을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9천억을 이익 보지 못해서 배임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설이라고 보는 거죠. 이 배임죄도 소설인 거예요. 예. 참